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5천만 원 이하 빚을요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들요 빚을 다 이렇게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이하, 그러게 7년 이상 연체 중이면 전부 부채를 다 탕감한다. 이런데 탕감하는 부채가 16조 4천억이다. 16조 4천억. 이런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요게 이제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탕감하느냐. 배드뱅크라고, 배드뱅크. 요거는 이제 설립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캠코라고 있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옛날에 캠코. 자산관리공사 캠코. 거기가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배드뱅크를 이렇게 설립해요. 여기에서 이제 부실채권 16조 4천억. 이걸 이렇게 인수를 하겠죠. 싸게. 부실채권이니까 싸게 인수할 거야. 거의. 채권이 3천만이다. 그러면 이게 한 30만이면 사고 이런 식으로 싸게 인수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탕감해버린다는 거지. 물론 이제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60%라는 게 4인 가구로 하면 월 365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60%, 요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365만 원. 1인 가족이면 143만 원. 요 기준 미만일 때. 그러니까 한 달에 365만 원 수입이 안 된다. 4인 가족. 1인 가족은 이제 143만 원이 안 된다. 요런 이제 중위 소득 60%보다 가난한 요런 경우는 빚을 일괄 탕감을 시켜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탕감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싸게 사오니까 한 8천억이 들어간다. 국민 세금에게 8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대략 추계를 해보면요. 대략 아마 이제 혜택 보는 게 아마 113만,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다. 113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소상공인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소상공인. 한 10만 명, 6조 되고요. 나머지 또 서민들도 있고. 하여튼 한 100만 명이 넘는 113만 명, 이런 데 부채를 그냥 탕감해버린다. 중위소득 60% 이하고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됐을 때 다 탕감한다. 언뜻 보면 이게 어려운 서민들에게 빚을 없애주자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나라님이 성군이 나셨네, 성군이 났네, 이렇게 칭송하고 이럴까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책으로 봅니다. 이거야말로 그냥 정치적으로 표 탕감받은 사람은 앞으로 전부 민주당 지지자가 될란가? 전부 이재명 지지자가 될란가? 그럴 수 있죠. 이거 내 빚을 탕감해 주니까.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형적인 저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첫째, 지금도 개인 회생, 또 이렇게 개인 파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보고 이 사람이 억울한 이유로 파산이 됐다.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회생. 이럴 때 지금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걸 법원이 하나하나 판단해서 구체적 타당성에 있다는 판단하고 있잖아. 지금도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 있다고. 근데 이거는요, 이재명이 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전부 다 탕감하면요, 그 중에는 악성으로 안 갚은 이게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성으로.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사람이 어떻게 빚을 지고 못 갚게 됐는지, 진짜 억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한다면 그 중에는 이걸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모든 걸 113만 일률적으로 탕감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첫째 문제를 봐요. 특히 두 번째, 진짜 이게 죽기 살기로 성실하게 갚은 사람도 있잖아. 내가 이게 진짜 어려운데 나는 먹을까 안 먹고 이게 어떻게 내가 이게 낮에 일하면서 밤에 알바하고 새벽에 또 뭐 해가지고 내가 잠도 못 자고 이게 진짜 이게 갚아가는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자기 신용 안 나빠지려고. 그럼 이게 진짜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도 이게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뭐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돌려줄 겁니까? 갚은 돈을 이렇게 돌려줄 겁니까? 형평이 안 맞잖아. 성실하게 진짜 힘들게 갚은 사람하고 그냥 나 좀 힘드니까 뭐 못 갚고 있다 이런 사람하고 이게 그 형평이 맞냐? 이런 문제를 이게 제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앞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야, 이제 그 나라 대출은 먼저 본 놈이 임자네. 못 갚으면 또 이게 몇 년 지나면 탕감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 막 대출 받아가 할 수만 있다면 풀로 대출 땡겨. 그러고 이게 좀 힘들면 안 갚아. 어차피 이게 탕감될 거.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확실한 게 뭐 사업 계획이나 제대로 이게 이럴 때 대출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게 받을 수 있다면 땡겨. 그렇게 딴 데 뭐 쓰든 말든 이래갖고 이게 갚으려고 목숨 걸고 일하지도 않아. 왜? 그냥 나 힘들어가 자영업 어렵다 하니까 야, 내 잘못이냐?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지 않냐? 인마 너 정치꾼들 정치하면 다 어렵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버텨.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나면 또 탕감해 주겠지. 이러면요. 이런 걸 이게 도덕적 해이랍니다. 도덕적. 최선을 다해서 이게 대출도 꼭 필요한 사람이 확실한 사업 계획이 있을 때, 확신 있을 때 빚을 내야지. 먼저 본 놈이 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빚 내는 게. 빚 권하는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선을 다해 안 갚잖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 채무 상환에 여러 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걸 이게 경제학의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돈이 얼마 든다? 8천억 세금이 든다잖아요. 그럼 이 8천억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내는 거예요. 8천억이 작은 돈이냐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뭐 우리 유리알 지갑처럼 이게 월급쟁이들도 있고 뭐 있겠지. 성실하게 납세하는 또 이게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처럼 말도 안 되는 게 상속세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 피 같은 혈세를 도와주는데 8천억을 쓴단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 이런 게 의문 들잖아요. 이 납세자하고 왜 세금이 8천억이 들어가니? 그러면 성실한 납세자들 돈을 이게 꼭 여기에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긴단 말이죠. 이것도 이게 형평성 문제, 납세자와 이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게 누누이 말한 이런 게 바로 미래세대 약탈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미래세대 약탈. 왜? 다 세금이 빚이거든요. 세금이 빚이잖아. 국가 채무를 늘려야 되잖아. 세수가 안 그치니까. 결국요, 이 모든 거는 우리 청년들 미래세대가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빚을 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하여튼 미래세대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거 뺏어서 지금 이게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그냥 무조건으로 이게 빚을 막 일률적으로 100만 명씩 탕감해 줘버리는 이런 거는요. 주로 좌파 정권에서 완전히 표를 얻기 위한 인기, 포퓰리즘 이런 데서 전형적으로 쓰는 차베서가 좋아하는 이런 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네수엘라에 차베서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찌베서가 있다. 이재명이가 찌베서건 찌시건 성이 이랬잖아요. 정말 저는 이런요. 정책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탕감만 보면 천국이야. 천국. 근데요. 이런 것도 이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지옥으로 가는 것도 처음에는 다 이게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다 이게 처음에 의도는 선의로 포장돼가 선의로 시작한 거예요. 뭐 선인지 모르, 이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도 이게 처음 의도는 야, 어려운 사람들, 야, 진짜 자영업자 힘들지 않냐? 부채 좀 탕감 다 해주자. 그러면 우리가 표도 없고 하여튼 뭐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선의로
해석 시작됐다 하도 그 결말은 지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결론은 이게 아주 안 좋은 경제 영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게 저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만 봐도 이재명이가요. 저는 국가 원수가 아니고요. 국가 원수라 봅니다. 원수. 야,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 국가 원수라 하면 이게 우리 국가의 국가 원수라는 말 쓰잖아. 우리 행정부 수반. 또 이게 국가 원수로서 뭐 국군을 통솔하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포고하고 이게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아니고요. 우리 국가의 원수 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뭐 나쁜 놈 원수 있잖아. 원수. 이래 봅니다. 완전히 외교 망치나 안보 망치나 그다음에 경제도 망치나 또 이게 사회 통합도 망치나 하는 짓마다 국가를 파탄내는 우리 국가의 원수단 말이에요. 원수. 그게 왼수라고 어떤 분이 하는데 왼수, 원수죠. 그것도 발음이 똑같죠. 근데 그 액센트가 좀 다를 거예요. 국가 원수와 국가 원수단 말이에요. 우리 국가를 망치는 해로운 이런 게 자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하지 이런 게 그 포퓰리즘적인 이런 정책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러면 이게 그 경제가요. 거의 뭐 재기불능으로 막 근데 이게 분배 퍼주기만 하다가 재기불능으로 이게 그 완전히 베네수엘라처럼 나락으로 지옥으로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거는 절대 이런 걸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 안 됩니다. 이번에 돈 받은 탕감해준 자영업자가 다음에 스스로 야, 내 이번 탕감 받아서 앞으로 내 열심히 해가 뭐 성공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보면 이게 진짜 나라 돈에게 먼저 대출 빼먹고 대충 하다가 빚 그냥 안 갚고 이런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진짜 성실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이렇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지고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이게 악순환만 거듭될 겁니다. 일어나고요. 또 이게 또 대출 또 해주도 또 망하고 탕감하고 이런 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